김해 썰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오늘 김해 썰전 3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분들 좀 먼저 인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천진님. 네, 잘리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경입니다. 네, 또 우리 이 의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아주 중요한 일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게 지금 큰 이슈잖아요. 저희 중학교 1학년 딸이 아침에 학교 데려다 주는데 아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빠 다스는 누구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얘기가 뭐 국정감사에도 계속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로 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창원에서 촛불 1주년 기념 집회를 했는데요. 이제 한 분이 나와서 열심히 연설을 하고는 맨 마지막에 한참 그런데, 내려가다가 네. 싹 돌아서 가지고 잠깐 다스는 누구 겁니까? 사람들이 많이 웃었습니다. 네, 지금 구호 중에 제일 먼저 이명박 구속이라는 구호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예, 뭐 어제 지금 이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촛불 집회 지금 1주년을 맞으면서 저희가 참 소회가 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29일 토요일이었는데 그날부터 시작을 해서 주최 측 추산으로는 1685만 명. 겨울 내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애들 데리고 나가서 그냥 들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촛불 1주년을 맞아서 지난 28일이죠. 드디어 또 촛불들이 모였습니다. 박근혜는 괜찮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개헌을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실무적인 준비를 해 무슨 나가겠습니다. 블랙홀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인가 그런 좀 의아스러운. 최순실, 우병우 이런 일들을 덮으려는 의도는 아닌지. 최순실 씨가 최소 44개의 대통령 연설문을 미리 받아본 것으로 최순실 드러났습니다. 씨는 저의 선거 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세상기면 민주주의 살려내자! 세상기면 민주주의 살려내자! 선언서 대통령이 국기를 문란시킨 비정상의 사태를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 국민이 보고 있는데 안 말씀하시죠? 이렇다면 아무 말도 안 할 겁니까? 청와대 물건 유치호, 청와대 물건 받아가시는 거 있으십니까? 무엇으로도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드리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우리나라 편의점 국가입니까? 대통령은 1+1으로 뽑지 않았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대통령에 대하여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수사팀의 오늘 발표는 사상 누각일 제 뿐입니다.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탄핵 열차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국회는 탄핵하라! 국회는 탄핵하라! 박근혜를 탄핵하라! 박근혜를 탄핵하라! 지금 안에서는 거의 개표가 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거의 가결 분인 것 같은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탄핵이 가결됐습니다. 한민은 만세입니다. 만세! 다시 한번 힘차게 외쳐봅시다. 탄핵은 가결됐다. 박근혜는 내려와라. 박근혜는 지난 1년을 되돌아보니까 촛불은 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굉장히 소중했던 경험인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국민의 목소리였다고 생각하고 그런 목소리를 이제 제 아이한테도 꼭 들려주고 싶어요. CBS 특별기획 2017 대한민국 소리유산. 오늘은 세상을 바꾼 국민의 목소리 촛불 집회 1년의 기억편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패널도 계십니다만 우리 촛불 집회 때 여러 가지 인상적인 이야기들 또 소회들 한번 같이 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로 처음에는 광화문에서 많이 하다가 점점 이제 전국적으로 퍼져갔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김해에서 버스를 타고 그 서울까지, 참가하는 네. 거기에 참가를 몇 번 했고, 제가 그 당시는 또 그 경기도에 있는 바람에 또 몇 번 했고 이랬는데 제일 인상적인 게 여중 학생들이 똑같이 교복을 입고 한 10명 정도가 앞에 쫙 서가지고 현수막을 들고 인권 관계 네네네. 현수막 딱 들고 그 행진에서 참여하고 가장 고 열심히 외치고 행진에서 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참. 야, 이게 정말 세상이 바뀌었구나. 저 학생들이 저렇게 행동을 할 정도가 되었다. 이 생각이 들고요. 장유 롯데마트 앞에서도 했습니다. 거북공원도 했고 했지만 저희가 장유에 사니까 거기 가서 이제 참가를 했는데 그때 재밌었던 게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나와서 발언을 하는데 와 잘하더라고요. 예, 사실 전체 연사 중에 한 절반이 학생이었죠. 네네. 특히 초등학생이 나와가지고 내가 이러려고 학생했나고 자괴감이 생깁니다. 이런 어떤 사람들이 저도 감탄을 했습니다. 또 저는 이제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차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전경들 차로 차벽을 했을 때 이강훈이라는 작가가 꽃 스티커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나눠주어서 시민들이 거기다가 자발적으로 붙이면서 끝나면 그걸 또 다 띄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그걸 보면서 야 시민들이 훨씬 더 성숙해 있죠. 마치고 나서 청소할 게 없을 정도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단했습니다. 또 순실이 깜빵이라는 빵을 막 나눠주셨어요. 빵을 하시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집에서 빵을 많이 만들고 겉에다가 이제 순실이 깜빵이라고 붙이고 하야빵 이래서 막 나눠줘서 그거를 먹었던 생각도 있고요. 하여튼 촛불이 저의 개인적으로는 뭔가 할 수 있겠구나. 그냥 우리 국민이 피동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내 주위를 바꾸려고 하고 그것이 이제 더 구체적으로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바꿔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최근에 50대 아주머니 한 분이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지금 이제까지는 내가 아니더라도 정치할 거 다 하고 뭐 세상 다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그 국정농단을 보면서 자기가 이제 촛불 집회 참여하고 하면서 이제 내라도 뛰어들어야겠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천지님이 너무 조용히 계셔서 그죠? 저는 이 당시에 좀 그냥 관망하지 않았나. 그냥 혼자 너무 조용히 아무 느낌 없이. 근데 조금 늦는 감이 있는 게 이런 이야기나 이런 좀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가끔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게 늦었지만 뭔가 뒤늦게 뭐 좀 자기 반성도 있고 네네. 다음에 이런 기회가 되면 이게 결국 교육이지 않나. 네, 맞습니다. 좀 학습이 돼 가고 있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래간만에 착한 말씀. 착한 말씀이었죠. 이제까지 착하지 못한 말씀이에요. 이제 순화되었습니다. 철이 점점 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탄핵되고 지난 5월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게 될 거다라고 미리 예측하거나 확신한 분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게 참 나만 느끼는 게 아니구나. 나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이렇게 수많은 동지들이 동료 시민들이 같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대통령만 바뀌었지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변해. 특별히 국회를 보면 그러니까 아무리 개혁을 해도 결국 입법이 돼야 되는 부분이 될 텐데 촛불 민심이 그 요청한 바를 국회가 너무 못하고 있는 거. 안 하고 있던가 아니면 하기 힘들어서 잘 안 되고 있던가. 두 개 다일 것 같은데 그렇죠. 그중에 그 선거제도를 개혁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의 우리나라 이 승자 독식의 형태인데 최근에 일본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민당이 최근에 승을 했다고 하는데 자민당이 지지율이 33%입니다. 그런데 의석은 66%를 거둡니다. 이게 승자 독식 소선거구제의 가장 크다란 폐단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꿔라. 그렇죠. 요즘 유럽식으로 바꿔라. 그러면 경남 지역의 의석이 예를 들어서 17개 중에서 경남 지역의 주민들이 민주당을 찍은 표가 40%면 47, 28, 7석을 갖고 가게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가면 그 40%를 지지해준 주민들의 민심이 그대로 의석으로 나타나는 거죠. 반영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같이 이렇게 한 표라도 작으면 그렇죠. 떨어지게 만들면 정말 한 명 아니면 두 명밖에 당선되고 민심이 왜곡된다는 거죠. 이것을 좀 국회에서 좀 고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제대로 할 일은 안 하고 지금 계속 이렇게 저희 세월을 자꾸 낭비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아마 그 지금 상황에 좀 말씀도 하셨지만 다른 나라 같았으면
이 대통령이 탄핵되고 막 국정농단이 되고 거기에 자유한국당의 책임들도 자꾸 이렇게 드러나면 이건 국회도 해산되어야 되고 새로운 총선도 치러지고 할 텐데 저희 나라는 법이 그렇게 돼 있지 않아서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좀 안 그렇거든요. 뭐 오스트리아나 핀란드 같은 나라에는 대통령이 직선제임에도 불구하고 의회 해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국회를 해산할 방법은 없지만 지금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국회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선거 제도를 통해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촛불을 들어서 대통령을 바꾸고 정부를 바꿔내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뜻을 모으면 선거 제도를 바꾸고 앞으로 우리 개헌도 있게 되는데 그 개헌에 뭔가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죠. 네, 이제 2부 시간입니다. 우리 이 의원님께서 김해 시정을 우리 김해 시민들에게 브리핑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김해 시의원의 주인됨을 찾아드리기 위해서 발로 뛰고 손으로 뛰는 이광입니다. 교육 관련 소식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24일, 25일, 네. 화요일, 수요일 날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의미 있는 교육 소식이 김해에서 있었습니다. 그 24일 날 있었던 교육 토론회는 그 교육인대와 김해시의회에서 솔로몬 의정연구회라고 단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단체에서 공동 주최를 했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김해 교육을 위하여 이게 이제 주제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토론회를 열었는데 한 20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자리에 학생이 한 절반 정도 앉았어요. 학생들이 관심이 많네요. 중고등학생들이 절반 당사자들이니까. 그렇죠. 네. 그 가장 바람직합니다. 네. 다른 데 보면 토론회를 하는데 정작 그 주인 중에 한 사람인 학생은 없고 전부 학부모들하고 어른들하고 시청 직원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토론을 했는데 여기는 한 절반의 학생들이 앉아가지고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사실 인생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예측 불허의 토론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측 불허의 토론회가 잘 된 토론회거든요. 예측된 토론회는 올해부터 김해 행복식으로 되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애들이 그 김해 학생들이 이렇게 달라졌다. 그 방금 말씀하신 선생님께서 행복지구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이거든요. 네, 우리 서 선생님인데요. 학생들이 이렇게 잘 된 건 우리 서 선생님이 잘 키워내신 것 같네요. 김해가 경남에서 유일하게 경상남도 교육청과 김해시 시청이 함께 MOU를 맺어서 김해를 행복교육지구로 시작을 했죠. 작년에 했죠. 그랬는데 이게 이제 경남 어디에서보다 좀 앞서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어떤 학생들이 정말 발랄하고 뭐 당차게 발언을 해서 사람들이 좀 더 놀랐습니다. 그래 중간중간에 막 이렇게 박수 소리 폭소가 막 쏟아졌는데 그걸 다 중고등학생들이 그렇게 발언을 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훌륭하네요. 그리고 이제 패널도 아예 여고생이 한 명 맡았어요. 참 맡아가지고 나와가지고 이 학생 인권에 대해서 신랄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대단히 놀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 경상남도에서 작년에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려고 했잖아요. 정말 학생 인권 조례 만들어야 돼요. 정말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대충 통계를 보니까 1년에 우리 교육 예산, 그러니까 김해시의 교육 예산이 한 1년에 약 170. 경남에서도 두 번째. 굉장히 많은 거죠. 기존 사람들의 관념이 교육 잘했다. 그러면 어디 뭐 서울대학을 많이 좋은 대학 많이 보냈다. 좋은 대학을 많이 보내고 이렇게 하면 교육을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김해 외고 거기는 좋은 대학 많이 보내는 학교니까 이런 데 투자하자. 또 기숙형 고등학교 같은 데 투자하자. 이런 걸로 자꾸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체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때 몇 %밖에 안 되는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정작 그 우리들의 수많은 90% 이상 되는 이 아이들은 또 한 번의 소외를 느끼게 되는. 그래서 아까 170억을 잘 들여다보자. 그렇게 해서 물론 무상급식의 그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엘리트를 지향하는 교육, 좀 편파적으로 많이 지출되었다는 점에서 지적이 많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또 학생들도 자기 소리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상당히
가치 있는 토론회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날 이제 경기도 시흥에서 장학사가 왔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경기도 시흥 그러면 우리나라 교육 혁신의 최근 최고, 한 10년 최고죠. 사이에 네. 최선봉에 있는 네네. 그 경기도 교육청의 혁신교육 네. 그리고 그 학교 장곡중학교 그 장곡중학교에서 근무하셨던 시흥 교육을 이렇게 했다는 걸 비교를 해주면서 저희들이 상당히 느낀 바가 많았는데 특히 이게 시청 직원들은 교육을 모르지 않습니까? 교육청 직원은 또 행정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행복교육지구는 시청과 교육청이 서로 협력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 일을 시흥교육청은 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피와 살을 섞는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섞이지 않을 거를 같이 섞어야 한다. 네. 그래야 교육이 제대로 된다. 이런 건데 교육 협력이 제대로 된다. 그게 협치다. 이러면서 이제 지난 1년 동안 시청 직원들이 과장급 이상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아침에 매주 교사들하고 같이 매주에 만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철학으로 해야 되고 이런 현실 문제점이 있고 결론적으로 우리 시흥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특징과 어떤 내용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공부를 1년간 시켰대요. 그 다음부터는 이야기가 통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정말 방법이네요. 상당히 힘든 일을 해냈던 그 경험을 듣고 상당히 가치가 있는 그런 보람 있는 토론회였습니다. 그 교육 토론회를 들으면서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고등학생이 우리 학생들의 인권이 탄압받고 있다. 억누름을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인 어른의 모습이 어떤 사람은 나도 그때 저랬나? 나도 그때 저랬지. 뭘 한다고, 아직 뭘 한다고, 그죠? 너무 저러네.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저는 그 학생 인권 조례 만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생회에 대한 조례. 초중고를 다니는 학생들이 학생회를 만들면 그 학생회가 모여서 대표를 만들고 그 대표가 김해 시장하고 그 만나서 정식으로 요청할 것도 요청하고 그리고 그 대표회의 학생회 대표회의 기구에 대해서는 거기서 결정되는 거는 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좀 들어주고 또 그 회가 움직일 수 있는 지원되는 예산도 잡아주고 이렇게 해야 조그마한 초등학교 학생회 회장이 우리끼리 모인 자리에서 결정한 것이 그래도 좀 실현되어질 수 있다. 그런 게 확신이 있으면 학생회가 좀 제대로 될 것 같은데 해봐야 아무 소용 없으면 학생회도 제대로 안 될 것 같고 학생기록부 스펙에다 한지거리는 그리고 학생회가 제대로 안 되면 학생 때부터 자치 능력, 자치 경험을 하는 게 제대로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생 인권 조례와 그리고 학생회 조례를 함께 만들든지 함께 녹여서 만들든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학교에서 이렇게 강압적인 게 뭐가 있는가 이런 걸 체계적으로 좀 적어 나가봐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7일 전에 우리 딸내미가 학교 그 학생회 회장이거든요. 네네. 근데 애가 그 학생회들 회장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무슨 결정을 했잖아요. 네네. 결정을 하면 반영을 안 해주는구나.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회의를 하면 뭐해? 아유 참. 하나만 한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보면 겨울에 애들이 그 교실에서 굉장히 춥잖아요. 네네. 그 외투 입게 해달라. 뭐 이런 것도 안 돼. 안 되고, 네,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은 입고 계신데 그렇죠. 왜 우리는 안 되느냐고. 맞아요. 그리고 춥잖아. 그러면 선생님한테 그렇게 네가 논리적으로 굉장히 그렇게 한번 말해봐. 말해가면서 선생님도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쉴 거야. 네네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았는데. 네네. 선생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학생들이 그렇게 만약에 어디 어떤 규칙을 가지고 조례를 가지고 건의를 했는데 시행이 안 되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걸 건의할 데가 없잖아요. 처럼 이렇게 인권 조례라든 게 있으면 뭐 어떤 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없으니까 애들이 모르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김해가 100개가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100개 넘는 이 학교의 학생회가 초중고별로 이렇게 조직화 되어서 거기에서 대표를 모은 사람이 전체 대표가 되고
또 그 대표들이 모여서 김해 교육장에게 직접 요구를 하고 시장에게 요구를 하고 요구되는 사항은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보장이 되고 예산이 보장이 되고 이런 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까 말했듯이 학생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무게 있게 결정되는 거예요. 네, 네. 예. 그리고 그런 것을 뒷받침해주는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져서 그런 자리에서 어떤 결정이나 이런 걸 하더라도 학교에서 또는 어른들이 무시하지 못하도록 동등한 권력 만들어져요. 이게 같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예, 그 다음 날 바로 여기 계시는 선생님 학교에 갔거든요. 네네. 행복학교 개방의 날 그 자리에 오마이뉴스 대표로 유명한 그렇죠. 요즘 덴마크 교육을 전국적으로 600회 이상 강의를 하고 다니는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가 와가지고 덴마크 교육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덴마크 교육이 그 책에 보면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그 책에 나와 있죠. 그 대단히 학생들의 자율성과 자기 인생 선택권 그리고 일반인들한테까지도 그렇죠. 인생학교라고 스스로 공부하고 하는 인생학교 그리고 중간에 쉬는 학교 이런 게 거의 사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실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죠. 그렇게 해서 학생들은 별 부담 없이 예를 들어서 중학교 3학년을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 갈 때 1년 쉬면서 뭐 직업 체험도 하고 여행도 하고 뭐 글도 써보고 막 이렇게 해서 여유를 갖고 자기 인생을 선택을 하게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뒤에도 또 애프터 스콜레라고 그렇죠. 이름으로 애프터 스콜레. 또 대학을 가기 전에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를 또 경험을 하게 하고 또 일반인들도 또 직장 가지다가 또 한번 1년 정도 쉬면서 또 내 인생을 돌아보자. 그래서 뭐 이렇게 외국여행도 가고 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 가게 할 수 있는 제도가 또는 사회적인 그 분위기가 만들어진 곳이 덴마크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고 있다. 꿈틀리. 오연호 대표가 이렇게 강연도 하고 막 다니니까 우리도 하자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뜻을 모아가지고 경기도 강화에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꿈틀리 학교, 꿈틀꿈틀 한다는 그런 뜻으로 꿈틀리 학교를 차렸는데 이제 2년 됐습니다. 그 덴마크 가가지고 이 2년간의 경험을 이야기를 했대요. 하니까 덴마크 학생 하나가 이 꿈틀리 학교에 자기가 유학하고 싶다고 와서 그 6개월간 공부 잘하고 갔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아주 했던 상당히 재미있고 좋았던 그런 김해의 교육 뉴스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지금 학교에 계십니다만 이제 행복학교 이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해 합니까? 김해 시민들이 다 궁금해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다 행복해해요. 왜 행복하지? 이렇게 하면 친구들과 함께 잘 놀아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교육계가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 학교 다닐 때랑 틀린 것 같아요. 저희들은 학교를 안 갈까를 고민했거든요. 저희 집 애들만 봐도 방학을 지루하겠습니다. 친구들을 못 만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교육을 보통 얘기할 때 그런 얘기해요. 교실에서 10%만 승자고 90%는 패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덴마크의 교육은 90%의 승자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육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오연호 씨가 우리 김해에 와서 이런 강연을 그냥 한 번 한 거지만 이게 조금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또 말씀해 주시면 장교 유라천 생태 관광지 조성 계획인데요. 이게 유라천이 자꾸 나오는 게 지난번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게 그 유라천이라는 하천이 김해에서는 가장 최근에 정비를 한 하천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어방동 지역의 신어천 그리고 그 내외동을 가로지르는 해반천 그동안에 꽤나 정비들을 많이 했고 최근에 유라천을 정비했거든요. 유라천을 정비하면서 이 주변에 이 상가가 만들어진 지 10년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초기에는 카페 거리라고 해가지고 멀리서도 좀 찾아오기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상권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유라천을 정비하고 유라천 주변에 상권을 좀 살리기 위해서 생태 관광단지를 좀 만들자고. 그러니까 유라천을 중심으로. 유라천 주변,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김해시에서 이 내용을 갖고 18억을 투입해서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차 없는 거리 조성, 대형 상징물 설치, 간판 디자인 정비 뭐 등등 이런 걸 좀 하려고 한다는 이제 계획이 최근에 이제 신문에 발표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그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예, 그런 점에서 이런 부분은 좀 보완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우리 보통 율사모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사랑, 지역사랑, 이웃사랑 이렇게 해서 우리 김상준 대표님이 오늘 또 특별하게 좀 나와주셨어요. 그래서 반갑습니다. 네. 김상준 김상준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뭐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단순히 그 유라천에 뭐 대형 상징 조형물 설치, 간판 디자인 정비 사업 하는 것보다는 제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유라천의 가장 문제점은 가로수다. 가로수. 예를 이제 실리 1개부터 그 만날 끝까지는 우리가 덧보잡 나무를 하죠. 덧보잡 물풀의 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어느 지역에서도 가로수로 심어진 수종이 아닌 요는 뭐냐면은 그 이제 관리 비용이 싸다. 벚꽃나무 같은 경우는 매년 병충해나 약간 상처가 입으면은 그 나무가 잘 썩어 죽을 수 있다는 게 좀 약점인데 유라천 상류부터 하루까지 그 벚꽃나무로 만약에 한 벚꽃나무로 한 줄로 이어진다면은 전국에 어디를 내놔도 장단의 일거라 생각해요. 근데 지금 그 상류 부분에 팔반마을에서는 그 벚꽃나무 길이 있어요. 오다가 중간에 두 군데 정도에서 물풀 나무가 심어져서 유라천 그 벚꽃길이 좀 끊어졌다. 끊어졌고 그 봄철에 벚꽃뿐만 아니라 여름철에서도 녹음을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단순히 행정 편의주의로 그 담당 공무원들이 인수 후에 한국도시공사로부터 인수 후에 관리 비용을 좀 아끼기 위해서 했는데 그냥 나무 심었다. 나무가 있다. 맞아. 그죠?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희 시민단체에서는 유라천의 어떤 덧보잡 나무인 물풀나무를 좀 제거하거나 아니면 그 사이에 벚꽃나무를 심어서 유라천 그 벚꽃으로 계속 연결되도록. 유라천의 전체 길이 10리예요. 10km 정도 복수되는데 왕복으로 10km고 그 유라천 벚꽃 10리길 사업을 해서 주민참여 예산제도에서 저를 신청했거든요. 아쉽게도 어떻게 안 됐어요. 아이고, 저는 제가 좀 처음에는 잘 몰라서 벚꽃이라 그래서 그게 일본 우리가 보통 사쿠라라 그러잖아요. 일본 꽃을 왜 심어 그랬더니 이 왕벚꽃은 우리나라 종이라면서. 제주도에서 원산을 하더라고요.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거, 뭐 물리적이었던 것보다는 주민들한테 한번 심어져서 우리가 가로수 문제는 단순히 인수 후에 관리 비용이 싸다고 물풀 나무를 심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번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는다는 어떤 의미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에서 발표한 그 내년 2월에 사업을 하겠다는 테마 뭐 관광 사업은 현재 나름대로 계획이 잡혀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어떤 그 시민들의 의견을 넣을 수는 있는데 김 회장님이 이야기했던 왕벚꽃 나무 심기 이거하고 같은 거지 다르게 한편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김해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김해시 의원 폭행 문제 때문에 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김해 그 장유 1동 2동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영철 시의원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징계를 요청하고 의원의 그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 물론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경미했든 경미하지 않았든 중했든 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의원으로서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징계를 요청하고 그 징계를 진행하기 위해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게 그 1991년도에 김해시의회가 개원이 됐는데 26년 동안 한 번도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된 적이 없었는데 지난 10월 26일 날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좀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26년 만입니다. 그렇죠? 그동안에 김해시의회 의원들 중에 크고 작은 비리와 품위를 지키지 못한 행동들이 참 많았는데 자체 정화할 노력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심사를 하고 징계를 하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 당연한 일이 26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같이 활동하고 있는 시의원의 입장에서도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그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또 그냥 넘어갑시다 하고 하는 의견이 또 있더라고요.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건 안 되겠습니다. 투표합시다. 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기명으로 투표를 했는데 20명의 이 투표인 중에서 의원이 20명이 참석을 해서 투표를 했죠. 한 명은 밖에 나가버려가지고 참석을 안 했고 한 명은 본인이니까 재석에서 빠졌고 22명의 의원 중에서 20명이 투표를 했는데 윤리위원회 구성을 찬성한 의원이 14명 반대하고 그냥 넘어가자 했던 사람이 6명 그래서 14대 6으로 격차가 좀 어느 정도 많이 났죠. 그래서 이 14대 6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음모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치인으로서 음모다라는 생각이 들면 정말 그걸 명확하게 해야 돼. 그렇게 해서 고발을 명예훼손 내지는 그 무고로 고발을 하고 해서 명백하게 밝혀내야 되는 그렇죠.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제가 최근에 제가 6개월 동안 활동을 하면서 느낀 바고 특히 최근에 느낀 바인데 지방의원이 법률적으로 그 한 명의 보좌관도 둘 수 없고 후원회를 구성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비하면 국회의원은 9명의 공식 비서관 보좌관을 둘 수 있고 후원회를 두어서 1년에 그 몇 억씩의 후원금을 많이 모아서 그 후원회 안에 또 보좌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또 두어서 실제로는 10명이 넘는 비서진 보좌관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의원을 해보면 주민들과의 밀착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기초의원은 굉장히 많이 불려다닙니다. 동네 안에 조그마한 행사에도 와서 뭐 이렇게 발언해달라 그러고 와서 인사해라 그러고 우리 이야기 들어달라 그러고 그리고 김해시 차원의 공식적인 행사에도 꼭 가서 또 인사해야 되고 또 안 오면 활동 제대로 안 한다 그러고 그래서 그 가는 것 자체를 활동을 하나로 두고 상당히 이렇게 다니다 보면 시간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많이 뛰어다녀야 되고 그런 데 비해서 돌아서서 정책을 연구하다든지 그리고 깊이 있게 예산, 결산, 심사를 한다든지 뭐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든지 이런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리고 그런 거를 본인이 또 다 해야 될 판인데 여유가 너무 없고 이게 너무 과중한 불공정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스갯소리도 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10명 넘는 비서관 보좌관 다니고 있는데 우리 지방에 비서관 보좌관 좀 빌려주지. 그래서 몇 명 좀 지역에 두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 명씩 좀 맡아가지고 일을 좀 시켜주면 안 되냐. 그것도 다 같은 지역 일이고 같은 당의 일인데 이런 이야기도 하고 후원회를 결성하게 해달라. 그럼 후원회가 좀 제대로 되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을 한 2명 두어서 한 사람은 사무실 지키더라도 한 사람은 뭐 정책을 민원을 한다든지 정책을 개발한다든지 좀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 후원회를 구성하게 해달라고 법률을 고쳐달라고 헌법소원을 해도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조차 국회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 국회 권력의 이기주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는 그 시의원, 도의원 하다가 국회의원 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가만히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돌아보질 않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도 그 개구리 되니까 올챙이 시절을 완전히 까먹었구나. 아니면 국회 안에 들어가서 이런 지방의원들의 뭐 보좌관제나 후원회를 이야기할 분위기가 못 된다. 그런 이야기 해봐야 왕따 당한다. 그래서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짐작이 듭니다. 기초자치 의원들 처음에 이렇게 뽑고 할 때는 처음에는 무급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99년에 헌법소원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판결이 뭐라고 나왔냐면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원의 경우에 정치가 부업에 불과하다.
이게 요즘에 하고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판결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005년부터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제 유급이 된 거죠. 쥐꼬리만하게 돈을 줘놓고 일은 이만큼 시키고 왜 일 못하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의 시의원들의 자질도 상당히 좋아졌고 여러 상황들에서 시의원들이 그 시의 지역의 여러 가지 민생을 좀 챙기기 위해서 이 후원의 제도가 참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몇 명의 시의원이 발의를 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아마 2년 전인가 네, 계속 시간을 끌고 근데 있습니다. 계속 국회와 협의 중이다, 뭐 어디와 협의 중이다 네. 그러면 시간을 끄는데 이 문제도 좀 빨리 해결이 좀 잘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방 의원들이 계속 그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이런 걸 계속 건의하고 또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져서 법률이 바뀌어져서 지방의원도 의원회를 결성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기타 소식 한 2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도로명 주소. 네, 도로명 그것에 주소. 대한 네. 반응이 있었는데요. 네. 도로명 주소 아시죠? 첫째는 오히려 더 불편하다. 예, 불편합니다. 예, 굉장히 지난 번지 수업보다도 내비 찾기도 힘들고 위치도 감을 못 잡겠고 그렇다. 두 번째는 그 우리 민족의 이 고유한 역사와 문화가 다 깨지는 거죠. 네. 예, 사라지고 있다. 2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동산 하시는 분이 뛰어와 가지고는 그 우리나라의 전답, 임야 여기는 도로명 주소가 없답니다. 그렇죠. 재산권 행사는 전부 다 지번 주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번을 없앨 수가 없는데 이 그 중앙정부의 행정이죠. 편의상이죠. 예, 편의상. 중앙정부의 행정이 이렇게 이런 것도 제대로 몸가리 내면서 무조건 지번을 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잘못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어떻게 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서 아예 그냥 전국적으로 도로명 주소 없애기 운동을 하자. 예, 그렇게 제안을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네. 예, 이제 3부 시간입니다. 우리 김해 신공항 확장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매회마다 이거는 빠지지 않고 다루고 있는데요. 앞으로 결론이 날 때까지 계속 저희가 좀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 김해 신공항 건설 반대 대책위원회가 있고요. 예. 또 김해 신공항 백지화 시민대책위원회가 있고 예. 세 번째는 김해시 의회 산하의 신공항 대책특별위원회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셋이 한꺼번에 모였었다면서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김해시의회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신공항 대책특별위원회는 제가 포함되어 있는 그 시의회 기구고 나머지 2개 기구는 시민기구입니다. 시민기구인데 뭐 둘 다 이제는 그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함께 그 소음 대책이 없는 현재 소음 대책이 없거든요. 예, 없는 김해 신공항은 반대하고 있는 이 시민운동을 하는 2단체하고 김해시가 합동으로 모여서 24일 날 성명서를 또 발표했습니다. 그 성명서는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서명운동을 시작하겠다는 거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국토부 항의 방문하겠다 이 2가지인데 그날 상당히 많은 그 기자들이 모여서 관심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예, 그런 그 좀 이제까지 해왔던 반대 운동을 보다 좀 한 단계 더 높이겠다는 이야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김해시에서 공항 소음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뜻에서 조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한편 좀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반대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현재 지금 공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 공항이 있으니까. 있고 지금 소리가 나고 있고 또 만약에 경우 가덕도에 신공항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 공항이 상당 기간 동안 그대로 유지되거나 앞으로도 그 서울의 인천 신공항과 김포공항이 병존하듯이 그렇게 병존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있는 그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조사하고 공식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제까지 우리 김해와
그 부산 강서 지역의 주민들은 피해 보상을 우리 김해시에서 안 받았습니다. 국가에서 받고 부산에서 받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번에 중요한 의미는 이제 김해시에서 자체적으로 김해시에서 자체적으로 그 주민들에게 피해 보상을 해주겠다. 자치단체로서의 진일보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김해 시민들이 그동안에 용감하게 떨쳐 일어섰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으면 김해시가 이것도 안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역사는 발전해 가는 것 같아요. 김해 시민들이 정말 현수막 들고 뛰쳐나오고 이렇게 막 반대를 하니까 김해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거든. 이 뭐 피해 보상을 그냥 부산에만 맡겨놓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김해시도 보상해 주겠다는 뜻으로 조례부터 만들어서 보상해 주겠다. 당사자로 나서는 거죠. 장유라 신도시에 2013년도에 이사 왔을 때는 항공기 소음이라는 걸 전혀 없었죠. 모르고 전혀 살았어요. 없었죠. 근데 저희들이 보면 정확하게는 2015년도부터 정확하게 그때는 항공기 소음이 부쩍 늘었어요. 예를 들면 한 새벽 한 6시부터 소리 들어요. 그렇죠, 아침에. 그래서 저녁 한 10시 반, 근데 10시 55분까지 들리고 지금은 오히려 이제 오후 한 9시부터 11시까지가 가장 심하게 들려요. 결국에는 이제 왜 처음에는 느꼈는데 왜 김해공항에서 한참 떨어진 요라까지 소음 들릴까 해볼까 그 엄청에서 저희들이 저희 시민단체에서 장유라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위를 만들었어요. 일단 대책위를 만들어야 그 관계부서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답변을 받아보니까 지금 뭐 제주 제주의 동남아 쪽 제주 동남아 비행기 한 83% 거의 90% 가까이가 장유라 지역을 경유하는군요. 네, 남쪽으로 빙 돌려서 가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점 뭐냐면은 이렇게 항공기 노선을 보면 표준 노선과 이제 보면은 표준 항공 절차가 있어요. 표준 항공 절차는 유라로 오면 안 돼요. 원래는 진례 쪽을 가서 진례 쪽 가서 거기서 진례 쪽에서 유턴해서 남쪽 방향을 가야 되는데 뭐 어떤 항공 자기들 말로는 항공 트래픽이 많아져서 그렇죠. 점점 많아질 겁니다. 진례까지는 못 가고 진례까지 가는 노선 가는 비행기도 있고 중간에 장유나 유라 지역으로 턴해서 간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그거 아닙니까? 이제 자꾸 비행기의 운항 횟수도 많아지고 점점 많아지게 되면 우리 김해 하늘이 완전히 비행기에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미는 내용도 항공기가 예전에 전쟁할 때 군용기가 하청원이 군용기. 군용기 폭격 하듯이 그러니까 소음이 크다 작다는 보다는 어떤 삶의 질의 어떤 의미에서 아주 웅하는 소리가 어떤 삶의 어떤 질을 저하시키지 않겠는가 그게 가장 우려되고 이런 또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을 하면서 가장 느낀 점은 시민들이 참다 결국엔 해결 방법은 중이 싫으면 이사를 가는 거죠. 뭐 저를 떠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에 대해서도 김해 시장님이 좀 인식을 하고 결국에는 뭐 신공 확장 문제도 단순히 뭐 이렇게 하면 그린 벨트를 풀어주겠다, 뭐 다리를 놓아주겠다, 뭐 도로를 놔주겠다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안에 시민들이 살 수 없는 공간이 되고 삶의 질이 저하되고 살면 차라리 그거 안 받고 저 같으면 부산이나 창원으로 이사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경남의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해는 그래도 인구가 조금이라도 유입되는 쪽이지 밖으로 많이 나가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면 밖으로 안 나간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의령으로 이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의령으로 이사를 하니까 거기는 이 젊은 부부가 오니까 애들 너무 좋으니까 막 지원이 엄청나더라고요. 이사 가지 말라고. 그래서 뭐 정착비 얼마 주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점점 노령화돼 가겠네. 기가 좀 어두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와서 살고 비행기 소리 안 들리니까 노인복지가 좋아지는 김해시가 되도록 장수하실 수 있겠습니다. 김해에서 좀 의정활동 좀 오래 하시고 갈수록 기도 좀 어두워지시고 하시면 어른들을 대신해서 기가 좀 어두워지라 그 말씀인가요? 뭐 자연적으로 뭐 그래 안 되시겠습니까? 기 어두운 개구리가
예, 4부 우리 동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0월 29일 일요일 오후 2시와 5시에 인제대학교 넓이간 소극장을 이용해서 환경 뮤지컬이 있습니다. 환경 뮤지컬.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사이에 이 학생 어린이들이 파란 나라라는 환경 뮤지컬을 6개월 동안 준비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김해 양산 환경운동연합에서 회원 학부모 회원의 자녀들의 자녀들 그리고 주변 이렇게 해서 6개월 동안 준비를 했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들이 열심히 준비했고 노래도 그동안에 많이 가르쳐가지고 아주 기성인들 못지않게 노래도 잘 부르고 뮤지컬은 노래를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이 이렇게 어린 애들인데도 노래도 정말 잘하고 훈련을 수련을 많이 했죠. 근데 이 사람들의 이제 특히 내용도 정말 맑은 물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환경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좋은 내용을 했는데 그걸 듣고 오는 사람들이 그냥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이 공연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있었습니다. 시민권 제대로 들여다보기 이 강의를 매주 목요일마다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강의 했고요.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이제 세 번째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월 2일에 국민 주권 실천의 정치 체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선거제도의 개혁이 개헌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 체제에 대단히 중요한 개혁이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방면에 가장 뛰어난 강의를 하시는 분입니다. 한림대학원 대학교에 근무하시는 최태욱 교수님인데요. 이분이 쓴 책이 한국형 비례대표제 민주주의. 이분이 그 방면에 아주 뛰어난 강사인데요. 제가 몇 분 모신 적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김해에도 바쁜 분을 모시는데 11월 2일 저녁 7시 장유 무계리에 있는 장유 농협 강당입니다. 본점 강당. 본점 강당. 꼭 오셔가지고 좋은 강의 듣고 함께 또 토론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제가 조금 약간 처음에 이제 저희들끼리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강의가 있고 교육이 있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 좀 너무 주제가 무겁다. 그러니까 민주시민의 뭐 교육의 과제, 나는 누구나가 이제 민주시민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굳이 교육이 필요한가? 그다음에 뭐 국민주권, 또 뭐 나가서 지금 현재 뭐 정치체제, 뭐 자꾸 이렇게 나가니까 무겁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좀 주제만 듣고 반감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우리는 또 제가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광희 의원님 또 위원장으로 계시는 또 교육위원이라서 그 어떤 민주 교육이 되려면 좀 가벼운 주제와 누구나 같으면 이렇게 참여하기 쉬운 좀 그런 걸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갔어요. 그래 가서 이렇게 좀 도우미 역할을 하는 차원에서 이제 갔었는데 교육을 듣고 난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한 번, 두 번 올 때마다 내가 변하는 게 느껴져요. 저는 너무 이야기 듣는 걸 정말 안 좋아하는데 이 내가 몰랐던 그러니까 참고로 조학생 같은데. 네, 근데 한번 우리 저 김해 슬전 그 2부 첫 번째 신영식 교수님 하시는 거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면 조금은 내가 몰랐던 내가 너무 안다라고 생각하고 난 뉴스를 많이 듣고 내가 나름대로 이 분야에서 좀 자신 있어서 논쟁을 하면 좀 앉을 것이라 생각했던 부분 중에 좀 본인도 모르고 망각하고 살았던 어떤 부분. 그러니까 저는 꼭 알아가는 거에 대한 또 즐거움도 있고 그러면서 그게 또 너무 무거운 주제보다는 좀 실생활적인 것도 질의할 수 있고 답변도 나오고 이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내가 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끔 하는 교육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참여자로서도 좀 이렇게 안 오신 분들한테 권하고 싶어요. 네,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적폐청산이라는 단어를 잘 써야 돼. 우리는 적폐청산이 아니라 사실 불법을 청산하는 거고. 신문에 쫙 나온 게 장유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서 지리산에 선생님하고 한 67명 정도가 지리산 산행을 했는데 내려오는 타이밍하고 준비나 이런 것들이 미흡해서 산청 소방서가 비상에 걸려서 산청 소방서에서 전원이 거의 모든 그 소방대원이 다 출동을 해서 그 아이들을 안전하게 구조를 했어요. 그래서 67명을 9시 반까지 끌고 내려왔죠. 자, 이거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안전이라는 단어가 우리 그
세월호 때문에 우리의 화두였잖아요. 안전. 근데 왜 이런 안전이라는 것을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길까? 아시는 것처럼 지리산은 함부로 올라가는 산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중산리에서 올라가는 건 가장 빨리 올라가지만 가장 험한 구간이거든요. 거긴 그래서 장비가 제대로 있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런 이 학생들을 운동화 신켜서 심지어는 이제 지금 들려오는 학부모들이 조금 참여했던 학부모들이 좀 화가 나서 월요일부터 학교 안 보내겠답니다. 아이들이 너무 아프니까. 아이들이 너무 아프니까. 후유증이 물론 운동했던 애들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근데 여학생들이거나 뭐 이런,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런 일도 있었답니다. 남학생들이 먼저 내려오고 그런 상태가 벌어지니까 이 남학생들이 우리가 올라가겠다고. 근데 또 올라가면 밤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리산에 있는 산악구조대 전체, 그 다음에 그 산악에 오신 그 동호회들 중에 산 잘 타시는 분들이 전부 동원돼서 학생들을 4인 1조로 업고 내려오기도 하고, 학생들이 내려오다가 이 다리, 발목들이 다 접질르고 선생님도 다치고 그러셨대요.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그래서 전부 다 이거 업고 지금 내려오고. 그래서 하여튼 무사하게 내려오긴 했답니다. 그러니까 안전 불감증이에요.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정말 이렇게 마무리됐을 다행이지 우리 뭐 세월호가 넘어질 줄 알았겠습니까? 왔으면 아무 일 없었던 건데. 그래서 항상 좀 생각을 조금은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칠합니다. 걱정스러운 일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정말 고마운 일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 근데 이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 학교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좀 안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대한민국 책의 수도가 김해다라는 선포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김해가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독서의 어떤 인구들을 저변을 확대하는 것도 그렇고 아주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 김해가 그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독서, 도서관, 전담팀하고 독립된 사업소를 만들었거든요. 김해가 대단한 역할을 한 거죠. 그 이후로 많은 이 시도가 벤치마킹도 해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우리 김해가 보니까는요, 장서가 100만 건 이상이 넘었고요. 처음 시작할 때는 3만 건 정도였었는데, 그리고 지금 공공도서관은 4개죠. 거기서 이제 7개로 늘었고, 또 작은 도서관 29개에서 지금 55개 이렇게 늘어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김해 요라동에 복합문화센터를 만들면서 거기에 도서관을 하나 상당한 규모로 개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또 긴 시간 같이 녹음해 주셔서 고맙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우리 135의 대표이신 우리 김상준 대표님 오셨고, 우리 또 현직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이신 우리 서 선생님이 같이 오셔서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김해 썰전 3회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작가가 꽃 스티커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나눠줘서 시민들이 거기다가 자발적으로 붙이면서 끝나면 그걸 또 다 띄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그걸 보면서 야, 시민들이 훨씬 더 성숙해 있죠. 마치고 나서 청소할 게 없을 정도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단했습니다. 또 순실이 깜빵이라는 빵을 막 나눠주셨어요. 빵을 하시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집에서 빵을 많이 만들고 겉에다가 이제 순실이 깜빵이라고 붙이고 하야빵 이래서 막 나눠줘서 그거를 먹었던 생각도 있고요. 하여튼 촛불이 제 개인적으로는 뭔가 할 수 있겠구나. 그냥 우리 국민이 피동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내 주위를 바꾸려고 하고 그것이 이제 더 구체적으로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바꿔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최근에 50대 아주머니 한 분이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지금 이제까지는 내가 아니더라도 정치할 거 다 하고 뭐 세상 다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그 국정농단을 보면서 자기가 이제 촛불 집회 참여하고 하면서 이제 내라도 뛰어들어야 하겠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천지님이 너무 조용히 계셔서. 그죠? 저는 이 당시에, 좀 그냥 관망하지 않았나. 그냥 혼자 너무 조용히 아무 느낌 없이. 근데 조금 늦는 감이 있는 게 이런 이야기나 이런 좀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가끔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게 늦었지만 뭔가 뒤늦게 뭐 좀 자기 반성도 있고 네네. 다음에 이런 기회가 되면 이게 결국 교육이지 않나. 네, 맞습니다. 좀 학습이 돼 가고 있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래간만에 착한 말씀. 착한 말씀이었죠. 이제까지 착하지 못한 말씀이에요. 네. 이제 순화되었습니다. 철이 점점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탄핵되고 지난 5월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게 될 거다라고 미리 예측하거나 확신한 분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게 참 나만 느끼는 게 아니구나. 나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이렇게 수많은 동지들이, 동료 시민들이 같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대통령만 바뀌었지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변해. 특별히 국회를 보면 그러니까 아무리 개혁을 해도 결국 입법이 돼야 되는 부분이 될 텐데 촛불 민심이 그 요청한 바를 국회가 너무 못하고 있는 거. 안 하고 있던가 아니면 하기 힘들어서 잘 안 되고 있던가. 두 개 다일 것 같은데 그렇죠. 그중에 그 선거제도를 개혁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의 우리나라 이 승자 독식이죠. 승자 독식의 형태인데 최근에 일본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민당이 최근에 승을 했다고 하는데 자민당이 지지율이 33%입니다. 그런데 의석은 66%를 거둡니다. 이게 승자 독식 소선거구제의 가장 크다란 폐단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꿔라. 그렇죠. 요즘 그 유럽식으로 바꿔라. 그러면 경남 지역의 의석이 예를 들어서 17개 중에서 경남 지역의 주민들이 민주당을 찍은 표가 40%면 47, 28, 7석을 갖고 가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가면 그 40%를 지지해준 주민들의 민심이 그대로 의석으로 나타나는 거죠. 반영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같이 이렇게 한 표라도 작으면 그렇죠. 떨어지게 만들면 정말 한 명 아니면 두 명밖에 당선되고 민심이 왜곡된다는 거죠. 네네. 이것을 좀 국회에서 좀 고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제대로 할 일은 안 하고 지금도 계속 이렇게 저희 세월을 자꾸 낭비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네. 아마 그 지금 상황에 좀 말씀도 하셨지만 다른 나라 같았으면 대통령이 탄핵되고 막 국정농단이 되고 거기에 자유한국당의 책임들도 자꾸 이렇게 드러나면 이건 국회도 해산되어야 되고 새로운 총선도 치러지고 할 텐데 저희 나라는 법이 그렇게 돼 있지 않아서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좀 안 그렇거든요. 뭐 오스트리아나 핀란드 같은 나라에는 대통령이 직선제임에도 불구하고 의회 해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국회를 해산할 방법은 없지만 지금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국회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선거 제도를 통해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촛불을 들어서 대통령을 바꾸고 정부를 바꿔내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뜻을 모으면 선거 제도를 바꾸고 앞으로 우리 개헌도 있게 되는데 그 개헌에 뭔가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죠. 네, 이제 2부 시간입니다. 우리 이 의원님께서 김해 시정을 우리 김해 시민들에게 브리핑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김해 시의원의 주인됨을 찾아드리기 위해서 발로 뛰고 손으로 뛰는 이광입니다. 교육 관련 소식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24일, 25일, 화요일, 수요일 날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의미 있는 교육 소식이 김해에서 있었습니다. 그 24일 날 있었던 교육 토론회는 그 교육인대와 김해 시의회에서 솔로몬 의정연구회라고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체에서 공동 주최를 했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김해 교육을 위하여 이게 이제 주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토론회를 열었는데 한 20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자리에 학생이 한 절반 정도 앉았어요. 학생들이 관심이 많네요. 중고등학생들이 절반 당사자들이니까. 그렇죠. 그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른 데 보면 토론회를 하는데 정작 그 주인 중에 한 사람인 학생은 없고 전부 학부모들하고 어른들하고 시청 직원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토론을 했는데 여기는 한 절반의 학생들이 앉아가지고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사실 훌륭하네요. 인생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예측 불허의 토론회가 됐어. 그래서 이 예측 불허의 토론회가 잘된 토론회거든요. 예측된 토론회는 올해부터 김해 행복식으로 되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애들이 그 김해 학생들이 역시 달라졌다. 예. 그 방금 말씀하신 선생님께서 행복지구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이거든요. 네, 우리 서 선생님인데요. 학생들이 이렇게 잘 된 건 우리 서 선생님이 잘 키워내신 것 같네요. 김해가 경남에서 유일하게 경상남도 교육청과 김해시 시청이 함께 MOU를 맺어서 김해를 행복교육지구로 시작을 했죠. 작년에 했죠. 그랬는데 이게 이제 경남 어디에서보다 좀 앞서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어떤 학생들이 정말 발랄하고 뭐 당차게 발언을 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랐습니다. 그래 중간중간에 막 이렇게 박수 소리 폭소가 막 쏟아졌는데 그걸 다 중고등학생들이 그렇게 발언을 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훌륭하네요. 그리고 이제 패널도 아예 여고생이 한 명 맡았어요. 참 맡아가지고 나와가지고 이 학생 인권에 대해서 신랄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대단히 놀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 경상남도에서 작년에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려고 했잖아요. 정말 학생 인권 조례 만들어야 돼요. 예, 정말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대충 통계를 보니까 1년에 우리 교육 예산, 그러니까 김해시의 교육 예산이 한 1년에 약 170. 경남에서도 두 번째. 굉장히 많은 거죠. 기존 사람들의 관념이 교육 잘했다. 그러면 어디 뭐 서울대학을 많이 좋은 대학 많이 보냈다. 좋은 대학을 많이 보내고 이렇게 하면 교육을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김해 외고 거기는 좋은 대학 많이 보내는 학교니까 이런 데 투자하자. 또 기숙형 고등학교 같은 데 투자하자. 이런 걸로 자꾸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떤 몇 %밖에 안 되는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정작 그 우리들의 수많은 90% 이상 되는 이 아이들은 또 한 번의 소외를 느끼게 되는. 그래서 아까 170억을 잘 들여다보자. 그렇게 해서 물론 무상급식의 그 액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엘리트를 지향하는 교육, 좀 편파적으로 많이 지출되었다는 점에서 지적이 많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또 학생들도 자기 소리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상당히 가치 있는 토론회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날 이제 경기도 시흥에서 장학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시흥그라면 우리나라 교육 혁신의 최근 한 10년 사이에 최선봉에 있는 그 경기도 교육청의 혁신교육 그리고 그 학교 장곡중학교 그 장곡중학교에서 근무하셨던 시흥교육을 이렇게 했다는 걸 비교를 해주면서 저희들이 상당히 느낀 바가 많았는데 특히 이게 시청 직원들은 교육을 모르지 않습니까? 교육청 직원은 또 행정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행복교육지구는 시청과 교육청이 서로 협력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 일을 시흥교육청은 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피와 살을 섞는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섞이지 않을 거를 같이 섞어야 한다. 그래야 교육이 제대로 된다. 이런 건데 교육 협력이 제대로 된다. 그게 협치다. 이러면서 이제 지난 1년 동안 시청 직원들이 과장급 이상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아침에 매주 교사들하고 같이 만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철학으로 해야 되고 이런 현실 문제점이 있고 결론적으로 우리 시흥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특징과 어떤 내용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공부를 1년간 시켰대요. 그 다음부터는 이야기가 통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정말 상당히 힘든 일을 해냈던 김해 썰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오늘 김해 썰전 3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분들 좀 먼저 인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천지님. 네, 잘리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경입니다. 네, 또 우리 이 의원님.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희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아주 중요한 일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게 지금 큰 이슈잖아요. 저희 중학교 1학년 딸이 아침에 학교 데려다 주는데 아빠 그래서 왜? 이랬더니 아빠 다스는 누구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얘기가 뭐 국정감사에도 계속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로 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창원에서 촛불 1주년 기념 집회를 했는데요. 이제 한 분이 나와서 열심히 연설을 하고는 맨 마지막에 한참 내려가다가 싹 돌아서가지고 잠깐 다스는 누구 겁니까? 사람들이 많이 웃었습니다. 네, 지금 구호 중에 제일 먼저 이명박 구속이라는 구호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예, 어제 지금 이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촛불 집회 지금 1주년을 맞으면서 저희가 참 소회가 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29일 토요일이었는데 그날부터 시작을 해서 주최 측 추산으로는 1,685만 명. 겨울 내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애들 데리고 나가서 그냥 들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촛불 1주년을 맞아서 지난 28일이죠. 드디어 또 촛불들이 모였습니다. 박근혜는 되지 않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개헌을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무슨 블랙홀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인가 그런 좀 의아스러운. 최순실, 우병우 이런 일들을 덮으려는 의도는 아닌지. 최순실 씨가 최소 44개의 대통령 연설문을 미리 받아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순실 씨는 저의 선거 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세상기면 민주주의 살려내자! 세상기면 민주주의 살려내자! 시국 선언서 대통령이 국기를 문란시킨 비정상의 사태를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 국민이 보고 있는데 안 말씀하시죠? 이렇다면 아무 말도 안 할 겁니까? 청와대 문건 유출, 청와대 문건 마다하시는 있으십니까? 무엇으로도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드리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우리나라 편의점 국가입니까? 대통령은 1+1으로 뽑지 않았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대통령에 대하여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수사팀의 오늘 발표는 사상 누각일 제 뿐입니다.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탄핵 열차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국회는 탄핵하라! 국회는 탄핵하라! 박근혜를 탄핵하라! 박근혜를 탄핵하라! 지금 안에서는 거의 개표가 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거의 가결 분위기인 것 같은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탄핵이 가결됐습니다! 한국은 만세입니다! 만세! 다시 한번 힘차게 외쳐봅시다. 탄핵은 가결됐다! 박근혜는 내려와라! 박근혜는 지난 1년을 되돌아보니까 촛불은 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굉장히 소중했던 경험인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국민의 목소리였다고 생각하고 그런 목소리를 이제 제 아이한테도 꼭 들려주고 싶어요. CBS 특별기획 2017 대한민국 소리유산. 오늘은 세상을 바꾼 국민의 목소리 촛불 집회 1년의 기억편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패널도 계십니다만 우리 촛불 집회 때 여러 가지 인상적인 이야기들 또 소회들 한번 같이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로 처음에는 광화문에서 많이 하다가 점점 이제 전국적으로 퍼져갔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김해에서 버스를 타고 그 참가하는, 거기에 참가를 몇 번 했고, 제가 그 당시는 또, 그 경기도에 있는 바람에 또 몇 번 했고 이랬는데, 제일 인상적인 게 여중 학생들이 똑같이 교복을 입고 한 10명 정도가 앞에 쫙 서가지고 현수막을 들고, 인권 관계 현수막 딱 들고, 그 행진에서 참여하고, 가장 고 열심히 외치고, 행진에서 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참. 야, 이게 정말 세상이 바뀌었구나. 저 학생들이 저렇게 행동을 할 정도가 되었다. 이 생각이 들고요. 장유 롯데마트 앞에서도 했습니다. 거북공원도 했고 했지만 저희가 장유에 사니까 거기 가서 이제 참가를 했는데, 그때 재밌었던 게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나와서 발언을 하는데 와, 잘하더라고요. 예, 사실 전체 연사 중에 한 절반이 학생이었죠. 특히 초등학생이 나와가지고 내가 이러려고 학생했나고 자괴감이 생깁니다. 이런 어떤 사람들이 저도 감탄을 했습니다. 또 저는 이제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차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전경들 차로 차벽을 했을 때 이강훈이라는